박수로 청해드릴까요? 박범수 씨는 혹시 세무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무서, 아무래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위해서 세무서 가죠. 세무서 가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좀 부담되는 마음으로 가시나요? 저는 그냥, 기쁠 때도 있고요. 부담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소득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때도 있고, 더 세금을 낼 때도 있고, 매는 틀립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세무서에 가실 때 기뻐서 가시는 분이 종단 3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금 내는 게 아니고 환급을 받아서 이제 돈이 생겨서 가시는 분들이고, 예. 두 번째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세무서장님들. 세무서에서는 더 이상 적수가 없습니다. 예.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웃으시면서 출근하십니다. 그분들은. 예. 예, 밑에 직원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 세무서장님들은 항상 웃으면서 출근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연예인들입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시고요. 간혹 그 세무서에 가면은 세무서 직원 앞에서 가끔 울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세금이 더 납부할 게 있어가지고 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간혹 2분 정도는 웃고 계십니다. 항상. 첫 번째는 그 국세청 CF 모델이 있습니다. 네, 항상 그 가시면은 대접 받으시고 그리고 항상 CF 이제 모델료 받으시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장흥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기 송추 장흥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항상 세무서에 오셔가지고 그냥 웃으며 다니십니다. 특별한 일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오십니다. 그 유명하신 그 탤런트 그 이면식 씨인데 그분이 와도 아무도 사인 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가를 가만히 있으면은 앞에 가세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인해줄까? 얘기하세요. 아무도 원치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시는데 항상 웃으시면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세무서를 오기 싫어하십니다. 아무래도 세무서는 세금을 내려오는 거이다 보니까 그 본인의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 오기를 꺼려하세요.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 사장이나 아니면은 그 일반 택시 운전사, 일반 서민까지 그리고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다들 납부하는 세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무슨 세일까? 간단하게도 세금을 냅니다. 예. 그래요. 바로 그 양도소득세인데요. 네. 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내시는데 갓난아기는 부모님이 집을 사주게 되면은 나중에 갓난아기 돌도 안 지난 애가 그 집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가장 현재 이슈가 되는 세금도 양도세인데요. 현재 최근 몇 년간에 집값이 많이 폭등을 했죠. 네. 집값 폭등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세운 것도 많은데 그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세금 내용입니다. 세금으로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그 정책 때문에 나온 내용이 그 양도세는 이제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55%, 그러니까 양도 내가 팔아서 나온 소득의 55%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 임야라도 하더라도 즉 그걸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66%를 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부동산 폭등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세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파트를 팔았을 때 과연 내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을 하게 계시는데 현재 그 정부에서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 변호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저희는 변호사 하면은 모든 법에 대해서 정말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존경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유독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세금에 대한 세법이 전혀 이렇게 없으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한 채를 보유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그분 생각에는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원래 3년만 보유하면 세금을 안 내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집을
만약에 서울시하고 과천시 그리고 저기 분당, 평촌같이 5개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2년을 거주해야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3년 보유만 하면 세금이 없다는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집을 계약을 하셨어요.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10억에 계약을 하셨는데 하고 보니까 이분이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상에 지금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 보유와 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2년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방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급히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내가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집에서 1년만 거주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도 괜찮습니다. 네, 간혹 우리나라는 머리 좋은 분이 많으셔가지고 이 점을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해외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발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이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 전혀 상관없이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하루만 갖고 있다가 해외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은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바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팔아서 지금 매매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 세금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간혹 이렇게 해외 유학 간다든지 이민 가신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두 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과세가 되는데요. 집이 두 채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주택을 상속받고 내가 기존에 1주택 갖고 있는 경우에 상속주택을 팔지 않고 내가 그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비록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보면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팔려고 생각했는데 밤에 꿈에 부모님이 그 집은 우리가 계속 거주하는 주택이니까 팔지 말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분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집을 파셨는데 그 상속받은 집을 판 게 아니고 종전에부터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을 파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그분은 부모님이 꿈이 나타나셔가지고 세금을 버신 거예요. 예. 만약에 상속주택을 팔았으면 세금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이 아니고 나머지 자기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이분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비과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자녀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을 경우에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그 효심에서 세대를 합계했을 때 이때에는 2주택이긴 하지만 2년 이내에 집 하나만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이때에도 2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점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비록 2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이 이제 부과 안 된다는 거를 유지하시고요. 내년도부터는 세법이 크게 세 가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올해까지는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기준 시가를 과세했습니다. 통상 시가의 한 70% 정도인 고시가 격으로 양도세를 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됩니다. 내가 실제 사고 판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